네, 교과서 80쪽, 81쪽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 실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경우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속철도를 타고 2시간 동안 서울에서 광주까지 약 300km를 갔습니다.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을 알아봅시다. 네, 보면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죠? 걸린 시간에 대한 간거리의 비율이에요. 비와 비율에서 기준량 찾는 거 중요하죠. 자, 뭐뭐에 대한이란 말이 붙은 게 기준량이라 그랬어요. 네, 기준량이고, 그리고 간거리는 이제 비교하는 양이 되겠죠. 자, 기준량 분모로 보냅니다. 시간이 2, 그리고 가는 거리가 300이에요. 예, 보면 150이겠네요. 예, 그래서 걸린 시간에 대한 간거리의 비율 50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서울과 강원도의 인구와 넓이를 조사한 표입니다. 두 지역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비교해 봅시다. 비율은 반올림하여 자연수로 나타내고, 자, 요거 모양이 있으니까 뭐 사용해도 된다? 그쵸. 계산기 사용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서울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그럼 서울의 넓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인구는 비교하는 양이 되죠. 자, 그럼 넓이가 서울은 605고요. 그리고 인구, 예,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네, 985만 7천이네요. 네. 자, 계산기로 해도 되니까 여러분 이제 옆에 있는 휴대폰에 있는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선생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해봤더니 정답이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강원도의 넓이에 대한 이 대한이라는 말이 붙은 게 기준량이라고 했죠? 네, 인구의 비율은요, 얼마인가요? 있으니까, 네, 강원도는 16,875. 서울보다 훨씬 넓어요. 그런데, 네, 인구는 155만.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네, 92가 됩니다. 두 지역 중 인구가 더 밀집한 곳은 어디인가요? 자, 딱 한눈에 보기에도 어디겠어요? 그렇죠. 서울이죠. 네. 서울이고, 네, 이유는요. 네. 이유는, 자, 어떻게 써주면 될까요? 네.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서울이 높기 때문이겠죠. 그죠?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 더, 네, 높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교실의 벽을 꾸미기 위해 흰색 물감과 검은색 물감을 섞어 회색 물감을 만들었대요. 지혜는 흰색 200ml에 검은색 6ml를, 슬기는 흰색 250에 검은색 10ml를 섞었습니다. 누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운지 비교해 봅시다. 네, 누가 만든 게 더 어두운지 비교를 해보래요. 자, 그래서 비율 한번 구해 봅시다. 지혜가 만든 회색 물감에서 흰색 물감 양의 대한이네요. 근데 흰색 물감 양이 이제 기준량이 되는 거죠. 그쵸?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제 흰색 물감이 분모로 오고 검은색 물감이 분자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수로 나타내면은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소수로도 나타낼 수가 있죠. 예, 이거 조금 이따가 해볼까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따 두 개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소수로 바꿀 건데 먼저 이렇게 놔두시고, 그 다음에 슬기가 만든 회색 물감에서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또 구해보면 250에 10이다. 예.
분수로 먼저 구했는데 누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운가요?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분수로 했더니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쵸? 예. 지금 여기는 분자가 더 큰데 분모도 크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의 형태로 둘 다 바꿔볼게요. 그래서 소수는 밑에 분모가 10, 100, 1000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분모와 분자에 모두 똑같이 5를 곱하면 1000분의 30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소수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4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소수로 바꿨더니 1000분의 40이 돼요. 0.04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게 소수로 나타내 봤어요. 자, 누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두운가요? 네,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이 높은 슬기가 만든 회색 물감이 더 어둡겠네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선생님이 지금 방금 이야기했는데. 네. 이미 다른 친구들은 캐치했을 거예요. 어떤 양에 대한 어떤 양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참고해서 여러분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변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찾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는 건데, 와, 지금 우리 1, 2, 3번에서 이미 다 이거 주변에 사용되는 경우들의 예로 문제 풀어봤어요.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네, 여기 먼저 그럼 살펴보고 앞으로 되짚어 가볼게요. 일단 요거 선생님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전체 타수에 대한 안타수의 비율로 야구 선수의 타율을 구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안타 잘 치는 선수가 더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전체 친 거에서 친 수에서 안타를 몇 번 쳤냐에 따라서 타율을 구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야구 선수 타자의 실력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처음에 얘기했고요. 그리고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에서의 거리의 비율로 축척도 나타낼 수 있고요. 축척도 비율의 개념이다 라는 거죠. 다음은 소금물 양에 대한 소금 양의 비율로 소금물의 진하기도 알 수 있다. 네, 한마디로 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농도. 그러고 보니까 이 농도의 문제가 지금 이것도 농도였어요. 3번이 바로 농도였죠? 예. 흰색 물감량에 대한 검은색 물감. 진하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진하기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결국 농도라는 거죠. 예. 농도는 진하기를 나타내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어요. 지금 요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속력의 개념이에요. 예. 요 속력의 개념이고,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속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예. 그리고 단위가 이제 1시간 안에 몇 킬로미터를 갔느냐. 예, 킬로미터 per hour. 영어로 이제 시간이 hour에서 1시간 안에 몇 킬로미터를 갔느냐.
킬로미터 퍼 아워를 쓰죠. 네. 이 속력 우리 자동차 계기판에 보면은 아마 친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속력의 개념도 사실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잘 쓰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이거는 뭐죠? 예, 인구 밀도예요. 그죠? 예. 그래서 같은 넓이에 그러니까 1km, 1평방킬로미터, 제곱킬로미터 안에 인구가 몇 명이 살고 있냐. 그래서 인구의 밀집도를 비교할 때 쓰는 개념이 바로 인구 밀도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력, 인구 밀도, 그리고 농도, 밑에서 살펴봤던 타율, 축적 이런 것들이 전부 비율과 관계된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제로 비율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단어는 우리 실생활이랑 아주 연관이 깊은 그래서 어떤 친구들에게는 더 익숙하고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